Yes, I'ma love you like you love Johnny Cash. I'll be your gangster, I'll be your man in black. I know I'm not fronting, I'm just stating a fact. I'll rock your world, I'll knock you flat on your back. Oh, when I'm good, I'm really good, boy. When I'm bad, I'm better. When I'm good, I'm really good, girl. When I'm bad, I'm better. 자, 이 팀장님이 MVH 얘기를 하셔서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속도가 약 80km 정도, 시속 80km 정도를 전후하는 상황인데, 이때도 바람 소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 계측을 해보니까 예전 소나타 K5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대폭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대차답지 않은,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과거에 현대차 물침대 서스펜션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적인 안락함을 추구했다면,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엔지니어들이 들어오면서 노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게 대중차고 2천만 원대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서스펜션, 더 좋은 차음제, 흡음제를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게 현대의 과제인 거죠. 근데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현대가 N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뭐 N9이라는 것들도 지금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성향의 서스펜션을 보여주고, 조금은 매니아적인 그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N9의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임으로써 두 소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만의 뭔가 주행 감각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말씀하신 BMW M 디비전이나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 AMG 같은 것들은 분명히 둘 다 스포티하지만 각자의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N이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대차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소나타를 내놓으면서 현대차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예,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이동성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현대차도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시동을 걸고 최대 4명까지의 개인 프로필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의 것이 아니라 공유 차량으로 활용됐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에 사용됐던 자동 무선 업데이트, 내비 무선 업데이트 기능 같은 것들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는 그런 통신 기능이 이 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오셨죠? 아닙니다. 중알보 기자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소나타는 어쨌든 대중차고 패밀리 차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이 약해서 동력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럼 이 차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뭘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빌리티 변화를 현대차가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물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차가 가지는 뭔가 그런 특성, 그리고 첫 번째 차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 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것 꼽으신다면?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역시 정리된 실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면 짜증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디테일을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 자동차의 기본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기본기가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야 하는데, 아직 동력 성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패밀리카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하죠. 하반기에 나올 파워트레인들이 그거 부분을 해결할 것 같고, 그래도 이 가속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전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동 성능 같은 경우도 테스트해 봤을 때는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반 응답성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지속한다든지 나머지 성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는 입장이고, 파워트레인만 딱 교체되면 충분히 승산 있는. 그리고 저는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주차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중 주차를 해야 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이중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중립에 놓고서 내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시동이 이제 안 꺼지거나 뭐 네. 도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제네시스 G90도 그랬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 맞춰서 현대차가 좀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바로 현대차가 엄청나게 자랑했던 보스 시스템인데 이게 K5에 들어갔던 크렐과 비교를 하면 보스가 월등히 좋거든요. 근데 이 타사들도 지금 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피커 개수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못 보여준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리어 쪽에서 조금 더 이 박력 있게 쳐주는 그런 느낌이 살아나면 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팀장님 오디오 매니아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서도 뭐 나름 괜찮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만 실제로 음악을 듣는 시간은 자동차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자동차에서의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 중요한 건데, 아까도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나타에 적용된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는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탔던 G90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갔던 이 스펙상으로 나온 거에 비하면은 전반적인 오디오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조금 더 갈고 닦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과거에는 과도하게 뭐 베이스 음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있는 것 어느 같아요. 정도 플랫한. 예. 현대차 내부에서,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런 전장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차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한 10년 전으로 돌렸을 때, 그럼 뭐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차를 사겠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동력 성능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동력 성능으로는 못 사겠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예. 근데 두 번째, 그렇다면 2천만 원 중반에서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예산을 가진 30대 패밀리 세단을 고르는 소비자에게 권할 것인가를 얘기하면 저는 권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모빌리티 시대가 되고 또 도심 주행이 많은 상황에서 동력 성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처럼 편의 장비가 많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다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주변에서 만약에 차량 구매를 고려한다면 저는 권해줄 만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 측면에서 지금까지 현대차 가운데서는 상당히 최고예요. 소나타 중에서는 예. 확실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고고, 저도 만약에 뭐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 파워트레인이라면 절대 사고 싶지 않아요. 근데 1.6 터보, 거기에 지금 뭐 새로운 뭐 세타 3 비롯해서 배기량도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동화 가능성도 있고요. 네, 2리터급 터보 정도면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정도 가격이겠죠.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수입차로 가야겠죠. 그리고 추천을 한다면,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차를 사고자 하는 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라면 권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대 중반이라면 이제 시장에서의 이 차가 갖는 이미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랜저가 많이 젊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면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차기 그랜저로 가는 것도 연령대에 따라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 파워트레인만 아니면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는 좀 미안하지만 1.6 터보 정도가 나와주면 그게 오히려 좀 제대로 된 그런 볼륨 모델로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판매량은 2.0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문제는 그랜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랜저가 좀 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면 소나타는 그랜저보다 고급감은 떨어질지 몰라도 기술적인 완성도는 전 더 뛰어나다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K7 지금 그 준비 중이잖아요, 체인지. 근데 저기서 완성도를 가지고 그랜저로 가면, 어쨌든 자꾸 저는 이제 그랜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랜저가 자꾸 더 기대가 되네요. 근데 소나타 분명히 잘 만든 건 맞아요. 전자제품처럼 이제 자동차도 가장 최근에 나온 차가 가장 좋은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바뀌는 이 경향인 거고요.
어쨌든 네, 뭐 굳이 이제 숙제를 현대차 그 연구원 분들께 드린다면 이 소음 정도를 좀 잡아주면 좋겠고, 파워트레인은 어차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기를 근데 좀 줄여서 빨리빨리 좀 투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기실 얘기는, 근데 이게 남겨놓으면 현대차 엔지니어 분들이 보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차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SUV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대에서 과연 일단 세단으로 갈 것이냐 SUV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에서 나온 SUV들이 워낙에 잘 나왔고 가격대도 괜찮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패밀리 세단, 예전에 패밀리 세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패밀리 SUV가 됐으면 이 좀 더 적재 공간도 넓고 오프로드 야외 활동에 가능한 SUV를 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운전하기 편리하고 도심 주행에 편한 세단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미 글로벌 트렌드는 SUV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부의 경쟁을 어떻게 뚫느냐가 이 소나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딴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올해도 중앙일보에서 올해 차 하잖아요. 예, 근데 올해 GV80 있잖아요. 예. 소나타랑 GV80 올해 차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차가 아직 안 나와서 저는 요즘 제네시스 디자인이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사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점수를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차는 대중차이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을 분명히 깔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신형 소나타가 올해 중앙일보 올해 차에서도 아주 강력한 컨텐더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네시스의 어떤 발전? 그런 걸로 봤을 때 GV80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파워트레인이 또 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만 정말 마음에 들게 나오면 저 소나타에 점수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PD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나오게 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하에서 나올 자동차에 되게 기대가 커요. 일단 설계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좀 더 효율이 높은 전기차가 나올 것이어서 현대차가 그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큽니다. 저는 굳이 이제 소나타로 그걸 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연비를 환상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Right here, chilling with my friends for another year.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네, 오늘 오토뷰 김기태 PD와 함께 신형 소나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너무 칭찬만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에서 나오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대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가 무난하게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저는 역으로 저희 집이 따져보니까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소나타도 그 초기 소나타 스텔라를 바탕으로 해서 고급화를 추구했던 그 소나타부터 집에 다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소나타를 바라볼 때 조금 그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저는 또 이미지 자체가 약간 반현대 정서의 그 교주 역할, 이런 이미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에 들게 잘했고, 계속 얘기 나오지만 파워트레인 하나면 충분히 이 차 경쟁력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한 가지 모델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소나타가 한국 중형 세단의 히스토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차로서 계속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빌리티 혁명에서 이 차가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서 다음에 우리 자동차 소비자들이 이 소나타 이후의 차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주목해 주시면 현대차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가 만든 야심작이었죠. 네, 중형차 소나타를 만나봤습니다. 네, 심장이 약해요. 좀 아쉬워요.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Come on, turn your